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올라온 한국의 물결이 세계로 뻗어나갔다란 제목의 라디오 대화 형식의 기사를 소개하고 해외 토론 게시판 코너에 올라온 K드라마가 미국 드라마보다 낫나요? 란 질문에 해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을 텍스트한 기사라 대화 형식의 내용이어서 그대로 소개하는데 중반부에 한류와 관계없는 러시아 부분이 나와서 중략하고 한류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에드 화이트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인기와 최근 중국의 단속이 성공을 위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0월 25일 월요일 파이낸셜 타임스 뉴스 브리핑입니다. 폴란드는 EU가 자금 조달과 법치와 관련하여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용병들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잔악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기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세계적인 문화 수출 물결의 최신작이지만 가장 큰 팬은 오랫동안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중국을 보면 성형 요청을 가장 많이 받는 얼굴이 고윤정입니다. 그녀는 25세의 한국 여배우입니다. 중국 정부는 요즘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팬이 아닙니다. 그것이 한국의 문화산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크 필리피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소식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의 가장 큰 시리즈 출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가 지난 1년 동안 신규 가입자 수를 2배로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거대한 대중문화 수출 산업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2013년 노래 강남스타일은 서양인들에게 아시아 소비자들이 수년 동안 K-팝 만찬을 즐겼던 것을 맛보게 했습니다. K-팝 밴드, 비디오 게임, TV 드라마 및 영화에 엄청난 메뉴가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산업의 가치는 연간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분명히 한국의 프로덕션 하우스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레시피에 착륙했습니다. 내 말은 이것은 드라마, 열망, 로맨스, 음모, 코미디의 혼합이며 관객들은 이에 반응합니다. 음악의 경우 BTS와 같은 그룹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류의 다재다능함에서 성공을 봅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노래와 춤, 꽤 단순한 메시지, 이 모든 것이 꽤 폭넓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공하면 그것을 모방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이제 그들은 게임, 영화, TV, 심지어 음악 제작에서 성공하기 위한 이러한 조리법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낮은 비용으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같은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말할 때 말 그대로 수천 수만 명의 어린이들 노래하는 법, 춤추는 법,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수를 꿈꾸며 그들은 모두 서울에 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수년 동안 보아온 것과 같습니다. 야심찬 예술가와 배우가 로스앤젤레스 또는 할리우드로 가서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큰 그림, 에드, 대중문화 수출이 한국 경제 전반에 얼마나 중요한가요? 아시다시피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면에 물이 있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계가 철저합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상당히 제한된 천연자원을 가진 섬이기 때문에 이 산업은 실제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청중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 의해서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에드, 당신이 보고한 대로 중국과 중국 소비자들은 한류 성공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중국은 한국 연예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시장은 업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중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 일부가 실제로 한국 회사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게임 회사들과 텐센트와 같은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 사이에 정말 성공적인 파트너십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연예계의 인기가 많은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의 마케팅 및 광고 기회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자동차 광고는 현대가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광고를 할 때 BTS와 같은 K-팝 밴드를 사용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에드씨, 이것이 한국 기업이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속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사실 현재 우리는 여전히 지난 몇 달 동안의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이러한 사회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비할 데 없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술이 포함되며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한국의 핵심 산업입니다. 게임 개발자는 아마도 금전적 관점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는 중국 게이머 특히 어린이가 온라인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단속으로 인한 영향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임을 라이센싱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몇 년이 걸렸고 전통적으로 성공을 거둔 이러한 기업의 성장 기회는 실제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박과 함께 기본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를 상쇄하고 중국 고객이 한국 브랜드를 인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팝스타를 위한 광고 기회는 중국에서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으로 중국 정부와 중국 소비자가 실제로 더 많은 자체 제작 콘텐츠와 자체 산업을 지원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재적으로 훨씬 더 장기적인 영향이 될 것이지만 하나는 이미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고객들이 한국 브랜드를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이를 상쇄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에드 화이트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중국과 한국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K드라마가 미국의 TV 드라마보다 낫습니까? 란 질문에 해외 네티즌 댓글 반응입니다. 예, 훨씬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더 좋게 만드는 것을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드라마 연속극은 물질주의, 자본주의, 그들은 대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특히 빈곤에서 자신의 길을 얻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표시합니다.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한국 드라마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 드라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빛으로 묘사됩니다. 그것이 완전히 숨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치로 귀결됩니다. 미국 드라마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물질주의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 있는 것이 괜찮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가치는 무분별한 물질주의를 기피하고 겸손, 친절, 매너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탁구가 가난한 소년과 그의 어머니를 위해 빵을 굽는 빵, 사랑, 그리고 꿈이 그 좋은 예입니다. 순수한 정직을 통해 최고의 빵을 만드는데 중요한 피드백을 얻습니다. 한국 드라마에는 무시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에 대한 솔직함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압도적으로 감정적이고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많은 드라마의 핵심을 만듭니다. 반면에 미국 드라마는 덜 개인적이고 덜 인간적이며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도 보통 회당 하나의 이야기처럼 한국 드라마는 모든 회에 걸쳐 펼쳐지는 소설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드라마의 속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드라마가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야기가 끝납니다. 가장 좋아하는 배우를 결정하고 거기에 다른 드라마의 작업을 따라갑니다. K드라마는 소설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벤트 중심보다 캐릭터 중심입니다. 등장인물은 결함이 있는 사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자신이 필요한 사람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잘 쓰여진 소설처럼 각 에피소드를 해결해야 할 혼란으로 끝날 것입니다. 계속 보고 싶게 만드는 것, 둘 다 처음부터 캐릭터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 중간 및 끝을 갖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드라마는 항상 책 시리즈처럼 구성되었습니다. 캐릭터는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매주 캐릭터에 도전하는 다른 딜레마가 주어집니다. 시작, 중간, 끝은 각 에피소드에서 발생합니다. 일부 미국 및 영국 드라마에는 제한적으로 설계된 시리즈의 이점을 보고 있습니다. K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시청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 자신의 삶을 TV에 맞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작자는 청중이 소설처럼 구성된 끝이 없는 이야기에 각 에피소드를 싫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미국 TV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를 모두 좋아합니다. 제작 가치는 비슷하지만 한국 연기가 더 좋아요. 나는 미국식 유머를 좋아하지만 한국 로맨스를 더 좋아합니다. 나는 한국 드라마가 전반적으로 더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또한 한국 드라마의 액션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더 리얼하게 총을 쏘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한 한국 드라마에는 뚜렷한 시작, 중간, 끝이 있는 반면 미국 텔레비전은 끝이 없이 계속되고 종종 취소된 시리즈에 대해 전혀 설명이 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6년 동안 300편을 넘게 봤습니다. 나는 여러가지 이유로 K-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정해진 에피소드 수와 경험 많은 배우들의 그룹이 내가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K-드라마는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동급생, 이웃과 같은 사람 간의 관계는 물론 러브라인을 존중합니다. 관계가 탐색되고 얕게 취급되지 않으며 결과가 항상 발생합니다.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K-드라마를 좋아하냐,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냐, 이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냥 재미있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이죠. 요즘 K-드라마가 재미있기 때문에 더 많이 보는 것 뿐입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드라마가 K-드라마에서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